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오늘은 바로 대체 손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무리 그려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명하려는 게 바로 어떤 수업 영상을 봐도 손 그리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니까요? 대체 손 그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초보자분들이 손을 그리면서 실수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얼굴을 그립니다. 눈, 코, 입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요. 얼굴을 어떤 식으로든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려요.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바로 손을 그릴 때 손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을 그릴 때 손에 집중을 해야죠.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손 크기를 무시하고 무작정 그리다가는 얼굴이 겁나게 커집니다. 대두가 되는 거죠.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손을 작게 그릴수록 얼굴이 커 보여요. 굳이 얼굴을 작게 그리기 위해 손을 엄청 크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얼굴이 엄청 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가끔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을 보면은 손을 진짜 엄청 작게 그려요. 손 사이즈 측정 방식을 아예 모르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도 가끔 손을 되게 작게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리면 그냥 비율을 망해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크기는 무조건 이 방법만 따라하세요. 손을 쫙 편 기준으로 얼굴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사람마다 손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쁜 그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손을 쫙 편 기준입니다. 이 크기를 기준으로 손가락에 접혔다 폈다를 그리는 거죠. 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추라는 겁니까? 정확히 얼굴 사이즈와 손 사이즈를 동일하게 그리기 위해 집착하듯이 두 개의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손과 얼굴 사이즈를 얼추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얼굴 사이즈 정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리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손 사이즈 비율은 예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손 묘사에 너무 집중하기 전에 사이즈 체크부터 꼭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손 그리는 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무슨 막대기처럼 그리고 뭐 하고 이런 건 얼추 알겠는데 제대로는 모르겠죠.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소한 것들만 챙기면 여러분들도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손 몸통이라고 하죠. 가운데 몸통이 되는 부분, 위에서 보는 앵글의 손은 그냥 사각형으로 편하게 그려주세요. 아래가 조금 더 좁은 사각형 말입니다. 근데 앵글이 변하면 두께가 있는 직육면체로 그려야 됩니다. 모든 사물에는 두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초보자분들도 그릴 수 있겠죠. 그냥 사각형이니까요. 이제부터 손가락을 하나둘씩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엄지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원을 사용해서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대로 4개의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그리게 되면 새끼손가락을 그릴 때쯤에는 자리가 없어요. 만석입니다. 그럼 기괴하게 새끼손가락 넣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이런 식으로 자리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쉽죠? 그냥 직육면체 위에 영역 표시를 위한 원이에요. 사각형을 그리고 무조건 손가락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엄지는 물론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추가할 건데 정말 쉽게 직사각형을 사용할 거예요. 3개의 직사각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마디를 그려주세요. 법규의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방금 그린 것보다는 길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대로 그림 그릴 때도 적용을 시켜주세요. 어떤 손가락이든 이런 식으로 3개의 직사각형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원을 사용해서 자리를 미리 표시하니까 더 쉽게 그릴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손가락 사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 물갈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오므렸다 쫙 펴보세요. 이 행동을 반복하면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처럼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이걸 안 그려요. 이걸 안 그려서 손 드로잉의 퀄리티를 확 낮춰버립니다. 자, 이 물갈퀴를 사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손가락 사이가 자연스러워져요. 이것만 해도 반 이상은 갑니다. 자, 중요 포인트 하나 더. 손가락에 시작되는 부분에는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세요. 그냥 형태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지 뼈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위에서 보는 앵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도 되지만 옆에서 보면 튀어나온 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라인을 몇 개 그려보세요. 뼈 라인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물갈퀴와 다이아몬드, 이 두 개만으로 퀄리티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제발 이 두 개를 잊지 말고 그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그릴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길이는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부분의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 후에 평소처럼 두 개의 직사각형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손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쌤, 저는 손을 그리고 싶지 나무 토막을 그리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손가락 꺾이는 마디들이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볼록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싹 튀어나와요. 단순히 보면 울퉁불퉁이지만 꺾이는 관절을 기준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엄지만 조금 달라요. 다른 손가락 끝부분보다 약간만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세요. 약간만 더요. 그대로 그려주세요. 손가락 길이가 다른 거지 두께는 비슷하게 조절하면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묘사를 하려 하면 엄청 어렵겠죠? 처음엔 최대한 단순한 도형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들로 가이드라인을 다 그린 후에 이런 식으로 외곽 라인만 약간 묘사를 해주면 손가락은 완성입니다. 이제 응용을 하나 해볼까요? 짠! 다른 레퍼런스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손의 몸통을 그립니다.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 보는 앵글이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겨요. 초반에 설명한 순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를 원을 사용해서 다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이 손가락이 나오는 위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 마디를 그릴 때는 직사각형을 사용을 할 거예요. 레퍼런스에 보이는 대로 길이들을 확인하면서 직사각형들을 그려주세요. 묘사할 생각 없이 도형으로 접근합니다. 쌤, 뭔가 복잡해요. 그러면 레퍼런스에서 보여지는 손의 외곽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그릴 때도 이 흐름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손가락을 그려도 이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다 그린 후에 엄지 쪽에 작은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마저 그립니다. 방금 설명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기억을 하시죠? 물갈퀴와 다이아몬드. 물갈퀴는 더 벌어질수록 더 잘 보이겠죠? 쭉 물갈퀴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다이아몬드도 그려주세요. 다이아몬드를 기점으로 라인 몇 개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관절을 기준으로 외곽 라인을 동그랗게 그릴 건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것들이 생기고 원근감이 생겨버리는 손가락을 그릴 때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외워주세요. 멀어질수록 타원에서 더 둥근 원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원의 차이로 원근감을 만드는 거예요. 타원, 뒤로 갈수록 원이 됩니다. 자, 이 타원과 원을 사용해서 손가락에 원근감을 넣어볼게요. 짜잔! 어떻죠? 확실히 원근감이 생기죠? 여러분 손가락 꺾이는 거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이 방법으로 더 입체감 있게 그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은 끝부분이 약간 더 날카롭고요. 이런 식으로 손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한 것들로 응용만 잘해도 전보다는 편하게 손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칩니다. 혹시 또 그리기 힘드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